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했지만 추락해버린 미국 주식들 2편입니다. 1편에서 10개의 종목을 먼저 확인해봤고 오늘 2편에서 또 다른 미국 주식들 11개 확인해보겠습니다. 1편보다 꽤 재미있는 기업들과 스토리도 많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들도 이제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 주식은 정보의 한계와 접근성 때문에 내가 산 거 네가 사고 네가 산 거 내가 사는 경향이 유독 더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최근 엔비디아처럼 모두가 축배를 들고 한잔 하는 주식도 있지만 한국인이 사랑해서 너도 나도 매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지는 칼날처럼 추락하고 따라서 피가 낭자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것저것 영상에 추가하고 싶은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미국 증시는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인데 여기서 경제학자 중 절반 조금 넘는 분들이 2024년은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56대 44면 솔직히 그냥 5대5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면 2008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확인해 봤고 2008년 오바마 대 맥케인 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이라 지표로 삼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 오바마 대 롬니 때는 2012년 1월부터 쭉 상승해서 약 13%의 지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 힐러리 때는 역시 2016년 1월부터 상승 랠리가 있어서 약 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트럼프 대 바이든 때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하락이 있었고 V자 반등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져 14,000이라는 지금의 지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1950년부터 18번의 대통령 선거 중 16번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시 못할 지표라 생각하고 2024년에는 시청자분들 모두 투자의 결실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국인이 사랑했지만 추락해버린 미국 주식 11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드론 관련 업체로 중국 기업 이항입니다. 중국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들 그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중국이 경제 대국인데 그리고 전망 좋아 보인다는 드론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1위 하고 있다는데 투자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항은 2021년 공매도 리포트에 주가 폭락을 맞습니다. 2021년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5,100억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한 기업인데 리서치 업체가 리포트 작성을 위해 몰래 잠입도 했는데 걸리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직원을 마주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장은 너무 허접하고 제대로 갖춰진 시설도 없고 등등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인 사진과 증거들이 많이 나와 이항은 최고점에서 바로 폭락을 맞습니다. 100달러가 넘었던 주식이 1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86%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많이 올라와 줘서 14달러인 거고 3달러까지 갔었으니까 손실을 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2020년부터 정말 주목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의 기대를 이끌었던 주식입니다. 그도 그럴 게 수소 연료전지, 수소 모빌리티 등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무엇보다 2021년 국내 기업인 SK가 플러그 파워에 1조 6천억을 투자하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각인이 더욱 됐습니다. SK가 투자했고 주당 약 29달러 수준에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플러그 파워가 현재 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94%입니다. SK 따라서 같이 들어간 투자자 분들도 계실 거고 플러그 파워 자체의 BM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 중인 기업입니다. 진짜 떨어지는 칼날일지 피가 낭자해 있어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지 분석해 볼 만한 기업일 것 같습니다. 13번째 기업은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조비는 날아가는 택시 기업입니다. 공항에서 빌딩까지 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을 홍보했고 현재는 나사의 기체 테스트도 통과하고 나사와도 협력할 정도로 그 기술력 자체는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안 그래도 유명했는데 앞서 확인한 플러그 파워처럼 SK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투자 진행 안 하고 협력인지 초협력인지만 진행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억 달러를 냉큼 투자합니다. 물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K처럼
돈 많은 기업이 유보금으로 들고 있어봤자 뭐하고, 분명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투자를 실행했을 텐데, 어쨌든 SK는 조비에도 주당 약 6.8달러 수준의 1,3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조비에서도 현재 SK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6달러 밑에서 놀고 있고 고점 대비 약 53%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약 마이너스 40% 수준이고, 그래도 조비 에비에이션은 기술력도 정말 있어 보이고 전망 자체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14번째 기업은 로쿠입니다. 로쿠는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 OTT 스트리밍용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공룡기업 애플과 아마존이 진출해 있는 시장에서 로크는 당당히 매출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이런 점들 때문에 유명했던 기업이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로크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인데도 고점이 너무 높은 탓인지 하락률이 꽤 높습니다. 다음으로 귀여운 로블록스입니다. 제가 사실 게임주는 잘 모르고 일할 때도 게임주 관련을 맡은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미성년자 분들한테는 꽤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10대들한테 난리나는 게임이라는데, 메타버스의 원조이자 그 자체라고 불리는 로블록스입니다. 이렇게 유저분들이 모여서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개인 사용자들이 직접 맵 같은 거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처럼 제작된 공간에서 게임쇼도 진행하고 개인이 커스텀한 모자, 안경 등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 다른 유저에게 팔 수도 있고, 그런 게임으로 유명해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금액도 꽤 들어간 기업인데, 그런 로블록스도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월봉 차트로 보고 긴 시간 보면 많이 상승한 로블록스입니다만, 미국 주식이 유행했던 2021년과 2022년 주가와 대비해 보면 하락률은 처참합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명하고, 무엇보다 제가 두나무 기업 분석하면서 잠깐 다뤘던 기업인데, 조회수는 박살났지만 어쨌든 가상화폐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기업이고, 최근 가상화폐 상승에 따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로 반토막 나 있습니다. 역시나 아픈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번째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기업이고 2015년인가 2016년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는 나이키 운동화 대신 자식에게 나이키 주식을 사준다였나, 뭐 아무튼 그런 뉘앙스의 책으로 나이키 주식이 국내에서 잠깐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유명한 기업이고, 주주 구성 보면 뱅가드부터 시작해서 블랙록 등 유명한 자산운용사는 다 들어와 있는 나이키입니다. 그만큼 입지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기업인데, 그런 나이키도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40%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붙겠지만 이유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번째 기업은 쿠팡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실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쿠팡입니다. 최근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 명품 플랫폼 기업 핫패치를 인수하면서 망해가는 기업을 왜 인수하냐 등의 말도 많았던 쿠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뤘던 쿠팡인데, 조회수는 역시 박살 났지만, 아무튼 국내 기업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당연히 국내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쿠팡은 역시 상장 초기 대비 박살나서 약 마이너스 73%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익숙한 기업에 많이들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째 기업은 울프 스피드입니다. 이게 뭔데?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울프 스피드는 반도체 기업으로 매우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자동차 관련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데, 전기차, 반도체 하면 역시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했고, 반도체 좋아하는 한국 시장에서도 유명세를 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사업 전망도 좋고 실적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울프 스피드의 하락률은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74%입니다. 수익 구간에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계단식 하락을 밟아왔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아픈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기업 울프스피드였고 드디어 유명한 데니머 사이언티픽입니다.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40대부터 50대 남성 여성 분들에게 모두 인기 많았던 기업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ESG 경영시대에 맞춰 더욱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베스트 이안나 애널리스트가 꽤나 많은 정보를 줬던 기업입니다. 정말 인기 많았던 주식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진짜 매우 많이 투자한 데니머 사이언티픽입니다. 그런 데니머 사이언티픽의 주가는 박살 그 자체입니다.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98%이고 현재 주가는 1달러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께서 꽤나 추천했던 기업이고 진짜 국내에서는 해외보다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그런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현재 시가총액이 1천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투자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1편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아이온큐보다 퍼센티지로 본다면 어쩌면 한국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투자한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 어라이벌입니다. 전기버스, 전기밴 등을 개발하는 영국 기업이고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장 초기부터 투자해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상장 초기 기업 가치가 54억 달러다 뭐다 했는데 54억 달러면 당시 환율 감안해도 6조 5천억 수준입니다. 당시 현대차와 기아차는 1,300억 정도 투자했고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1,400억 투자해서 국내에서도 유명하고 유행했던 기업입니다. 그런 어라이벌 그룹은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99%입니다. 상장 폐지 수준이고 1달러 밑에서 놀고 있다가 최근 1달러는 회복했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300억이 안 됩니다. 거래 정지도 됐었고 진짜 당장 가게 문 닫아도 안 이상할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11개의 기업들 알아봤고 이제 10개의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1편보다 낯설지만 재미있는 기업들이 많았던 2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유행했던 기업들이지만 현재 그 주가를 보면 하락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확인해본 하락률이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0년과 2021년에 투자를 진행을 많이 했던 것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을 앞둔 2024년에 한국인이 사랑했지만 추락한 미국 주식들 확인해봤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